이게 썸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뽀뽀해줄까? 이러길래 그래서 무슨 어플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랜덤 채팅 어플이더라고요. 어후 더워 얼른 올라가 라고 했고 연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입니다. 수선선 수선선. 저희는 수선선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고민을 좀 받았어요. 메일로 이렇게 고민을 받아봤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몇 개 좀 추려왔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친구들도 같이 옆에 있고요. 저 포함해서 3명의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내 친구의 비즈니스 좀 어색해서. 그럼 우리 MBTI를 얘기하고 갈까? 응, MBTI. 저는 INFJ고요. 시연이는 ESFP, 은선이는 ENFJ. 우리 다 달라요.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연애가 약간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연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전땡땡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우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6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올해 26이 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취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생활이 어려워져서 공장 단기 알바라도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마저도 다 퇴짜 맞고 있어요. 제 나이 때문일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늦은 거 아닐까 싶고 하고 싶은 일마저도 대조를 뽑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이만 먹고 결국 아무것도 이뤄낸 거 없이 살까봐 너무 우울하고 고민되는 요즘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은 아니 더 어린 친구들도 여행 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면 사는데 저는 갚아나갈 대출금이 아직 많아서 고등학생 때부터 쉴 새 없이 일만 하며 지내왔던 그 세월 생각하니 더 슬프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면서 행복하게 지낼 날이 올까요?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자꾸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아직 26살이잖아요. 한창이죠. 그치? 근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공장 단기 알바라도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도 퇴짜를 맞고 있다. 근데 사실 공장은 나이를 보지 않지 않나요? 그치? 그냥 공장. 응. 약간 고민이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그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지 단기 알바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퇴짜를 맞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닐까. 근데 약간 좀 고민이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어지고. 저도 약간 그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쵸? 그지. 단기 알바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막 내는데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알바를 많이 안 뽑는 시기라고 하던데. 그래? 왜냐면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애들 이제 개강할 때 3월 이후에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알았으면은 뭔가 해결책을 더 주기 쉬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약간 해결책보다는 본인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걸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바는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여기에 제 또래 친구들은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도 여행 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이제 다 갚아 나가실 이제 대출금이 있으신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진짜 대출금이 있는데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 꼭 지금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진짜 다시 재취업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으신 곳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지금 뭔가 회사하고 재취업 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잘 놀고 사고 여행 가고 하는 게 좀 뭔가 신경을 쓰이신다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계속 비교하면은 나만 힘들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맞아. 멋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맞아. 올리고 보여주기 때문에 꼭 그런 거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진짜 그건 맞아. 그냥 나만 깎아먹는 내 자존감만 깎아먹고 그리고 그런 모든 거. 사람이 각자의 뭔가 그 힘들고 약간 그런 고민이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진짜 비교만 안 하면 일단은 제일 큰 그게 좀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려는 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고민은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사연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랑 하고 싶은 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일. 아, 그래? 이게 근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내 만족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잘 못하는 분야라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잘 못 해내는 분야라면 좀 그거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 근데 막 진짜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면 그 성취감이 있지. 상대방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성취감? 그런 게 클 것 같아서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일. 은선이는? 나는 뭔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섞어서 내가 그 원하는 그 이상으로 맞아. 다 노력하는 거? 막 예를 들면은 막 나는 말하는 걸 잘해. 근데 나는 축구를 좋아해. 이게 되게 두 개가 상반돼 보이지만 해설을 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짬뽕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맞아. 그것도 요즘 세상은 또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직업이 엄청 많아. 맞아. 그래서 진짜 은선이 말대로 좀 짬뽕 하면은 좀 좋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 맞아. 그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도 많고 많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알고 있는 게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짬뽕을 해보자. 둘이 섞어서 해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연애도 한번 가봅시다. 연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좀 길어요. 잠깐만요. 근데 내가 말을 해야 들으니까 얘기해볼게요. 좀 길어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우님. 영상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며 힐링 받아가는 대딩 구독자예요. 고민 상담 콘텐츠 너무 좋아요. 딱 타이밍 좋게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누구에게라도 고민 상담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메일 드려요. 저는 최근에 전 남자친구랑 이별을 했고 제가 뻥 차버린 케이스입니다. 사실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였는데 저 혼자만 그 연애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어서 더는 힘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제가 먼저 이별을 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여전히 너무 좋아하고 이 이별이 이해가지는 않지만 너가 너무 힘든 게 더 속상하다며 저를 끝내 놓아줬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크고 작게 싸울 때마다 저희를 둘 다 아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요. 항상 모든 친구들이 진지하게 저에게 말했었어요. 도대체 너는 왜 너를 그렇게 축내가면서까지 걔를 만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걔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가 너무 을의 입장에서 상황이 진행된다고요. 너무 자주 싸우고 항상 제가 먼저 그 다툼을 풀어가려 져주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 혼자 지쳤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걔랑 싸울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몸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애인이랑 다투는 것도 서러운데 몸 상태까지 말을 안 들으니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배로 쌓였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다쳐가다가 한 번의 싸움이 또 있었고 결국 저는 홧김 플러스 쌓아둔 마음 때문에 이별을 고한 겁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정말 뭘까요? 행복해지려고 더는 안 힘들라고 이별을 말한 건데 왜 사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까요? 몸이 다 고장나고 말이 아니네요. 제가 한 선택이 정답이었던 걸까요? 혹시나 다시 제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여진 관계가 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다 보면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섣부른 선택을 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정답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나는 잘 한 것 같은데. 나도. 왜냐면 본인이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귀면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잖아. 맞아. 더 쌓이고 쌓일 뿐이지. 오히려 지금 헤어진 게 훨씬 난 것 같기도 하고 재결합은 진짜 비추. 어차피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별의 힘듦은 진짜 몇 개월 안 가거든요. 막 평생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한 3개월? 경험당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저는 한 4개월? 그 정도면은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충분히 힘들어하고 시간이 약이죠. 충분히 이렇게 떨쳐내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현실적으로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나 여기가 이해한 게 남자친구는 저를 여전히 좋아하고 이 이별이 이해 가진 않지만 너가 힘든 게 더 속상하다며 저를 끝내 놓아줬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대목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랑 오래 갈 그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더 들어주고 맞아. 같이 이렇게 그치. 노력하려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 이 상담자분이 이별을 먼저 꺼내놨는데 그걸 약간 덥석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맞아. 왜냐면 진짜 좋아하면은 붙잡았어야죠. 맞아. 고치겠다고. 그리고 고치는 맞아. 과정을 보여주던가. 근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바로 뭐 너가 더 힘든 게 속상하다 하면서 놔주는 거는 그 사람도 바뀔 마음이 없지 않나 싶긴 하네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약간 주변 본인 친구들이 자꾸 이 상담자가 을의 입장의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 근데 이 연애 이 관계에서 갑을이 되면은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리고 뭔가 진짜 그 갑을 관계가 너무 보이면 을의 그 입장에서 너무너무 그 연애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갑이 자기가 갑인 걸 알아. 또. 맞아. 그래서 이 연애는 그게 난인 것부터가 끝난 거다. 나 좋자고 하는 연애인데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진짜.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맞아. 게 그러니까 지금은 막상 막 연락하고 싶고 맞아. 막 보고 싶고 이래도 조금 지나면은 괜찮은데? 약간 이럴 이렇게 때가 돼요. 와요. 그래서 그 사진 절대 보지 말고 그 전에 했던 카톡 내용 절대 보지 말고 다 삭제하세요. 진짜 그냥 깔끔하게 다 지우고 마음 비우고 그리고 만약에 힘들면 그냥 힘들어 하는 것도 약간 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힘들어 해도 돼요. 그러고 어쨌든 시간이 진짜 약이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이럴 때는 내 몸을 바쁘게 해야 돼. 맞아. 일을 더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 사람 많이 만난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맞아. 그걸 지내면 생각도 안 난다. 이번 고민도 끝내볼게요. 그리고 제가 보고 좀 충격 먹은 게 있거든요. 이거다. 다음은 0910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이 된 정신이 혼미한 아이랍니다. 아직도 사연을 받으실진 모르겠지만 마음이 착잡해 어디 풀어놓고 싶어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약 3년 만난 4살 연상의 오빠와 작년 말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저는 구글 계정 하나를 같이 쓰곤 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서로 웃긴 사진을 올리고 그러면서 잘 놀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쓰는 구글 계정에 메일이 하나 날라왔길래 괄호하고 저는 메일함을 매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봤는데 웬 결제 내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플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랜덤 채팅 어플이더라고요. 1,200원으로 여자들과의 대화를 사다니 눈도 많네요. 그때 저는 참고로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다렸대요. 어쨌든 발견한 후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바로 이게 뭐냐 따져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안은 미안해도 아닌 너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런 걸 하나하나 보고 있어? 였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나서 고작 이런 걸로 헤어져야 하냐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근데 약 2주 가까이 계속 사과하고 헤어지기 싫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답답하시죠? 압니다. 저는 상대를 그 뒤로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상대에 대한 제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결국 상대도 이런 제 상황을 알게 되어 앞으로 이런 상처를 줄 일 없을 거다 등등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생일을 핸드폰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의 비밀번호가 바뀐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바꿀 수도 있지 뭘 그러냐 하고 또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찜찜했던 저는 혹시나 하고 구글 계정을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한번 들켰으면 이 계정을 쓰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또 흔적을 남겼지 뭡니까? 새로운 랜덤 채팅 어플에서 결제를 한 내역을 발견했고 그 길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생각해서 정말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와 자기 같은 남자 없지 않았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등 저를 매우 힘들게 했었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종종 다시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며 자기를 기다려달라는 명목으로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냥 미친놈이죠. 그런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했던 상대라 홀가분하게 마음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제가 엄청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준 사랑이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속상하네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떨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 쓰레기는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쓰레기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맛을 본 애는 또 그러고 미안하다면서 또 그러고 심지어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치, 역정을 냈다. 못 고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계정을 같이 공유하면은 그 정도 그 정도 숨길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그지. 아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들켜서 헤어진 게 참 잘 맞아. 고른 거다. 맞아. 오히려 좋다. 왜냐면 사람 하나 걸렀으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3년 만났다고 하는데 그 3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23살이잖아요. 맞아. 진짜 너무너무 어리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왜 이런 사람한테 내 시간 쓰고 왜 내 돈 쓰고 왜 그렇게 연애를 하냐고요.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남자 쪽이 잘못을 했는데 이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 맞아. 자기가 뭐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사랑이 부족한 거 절대 아닌가. 그런 거 아니다. 진짜 바람 필 사람은 진짜 예쁘고 멋진 사람이랑 사귀어도 맞아. 핍니다. 근데 일단은 그 원인을 본인한테 진짜 안 찾았으면 좋겠고요. 막 자존감이 떨어질 일도 없고. 근데 만약에 제 일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내가 별론가? 진짜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고 하는데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이 이별의 상황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맞아. 그리던 그 이별이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고. 맞아. 왜냐면 나는 너무 아직까지 어쨌든 좋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실수 때문에 쉽게 자기 마음을 떨쳐낼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잘 걸렀고 진짜 너무 싫다. 아무튼 제 기준에는 조금 충격이어서 골라봤어요. 진짜 근데 너무 내가 막상 내일이면 나도 그 상황을 봤으면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피를 적게 묻히고 헤어졌다. 맞아. 더 큰 걸 보지 않았으니까는 그래 잘 괜찮다.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네. 이거 안 봤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우님. 본격적으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헤어진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도 그 애한테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사귀고 나서 한 달 동안 전 남자친구랑 아무런 문제 없이 사귀고 있었지만 제가 본가로 간 이후로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다른 남사친 A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3-4시간 말하는 게 아니고요. 8-9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아침에 전화하며 친구 집에 자고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고 좋아하니까 봐줬어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싸우다가 전 남친도 자기 행동도 많이 개선하기도 했지만 일주일 안 되고 그 주말에 또 남사친 A랑 남사친 A의 여친이랑 같이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대로 보내고 또 연락 두절인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남사친 A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의 스토리에 들어가 봤는데요. 다른 여자애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넷이서 술 마시고 그 남사친 A 집에 놀러 가고 그 A 집에 가고 놀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감정이 너무 욱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전 남친이 울면서 붙잡아서 다시 만나게 됐지만 얼마 안 가고 제가 결국에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굳이 장거리 연애를 감안을 하면서 왜 연애라는 걸 할까요? 전 남친은 저를 과연 좋아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 연애를 할 때 비중이라는 연애에 대한 그 비중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연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본인이 할 거 하고 그 시간 될 때 그래도 연락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랑 술 먹으러 나갔는데 진짜 3, 4시간도 아니고 8, 9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을 때는 8, 9시간 해도 솔직히 상관 안 하겠는데 이건 수년전이 그냥 자기 놀라고 나가는 거니까 실제 8, 9시간 동안 안 되면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심지어 그 친구의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봤는데 나한테 말 안 한 여자애가 있다. 나 같아도 눈 돌아가지. 근데 저한테 사연 주신 분들이 다 잘 헤어졌어. 헤어지기는. 끝까지 다시 안 사귀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의심이 되고 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헤어졌는데 일단 그런 사람의 심리는 그냥 심리를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남친은 저를 과연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는 하는데 응. 유흥을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유흥을 좋아하는 근데 난 모르겠다. 그 뭔가 남사친 여사친의 그 기준이 있잖아. 막 만나본다 막 이게 근데 신뢰가 없는 그 관계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치. 잠수 타고 갔으니까 더 이게 거슬리는 것 같아. 나는 여사친 남사친이 허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맞아. 근데 너는 되지. 너는? 되긴 되는데 연락만 잘 되면. 아 진짜? 근데 전 단둘이는 안 돼요. 그치 단둘이. 단둘이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괜찮아. 짝이 있는 짝이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근데 진짜 그냥 여자애랑 내 남자친구랑 술을 먹는다? 그건 안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다? 절대 저는 허용할 수 없고요. 그냥 이런 사람의 심리를 알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난 남사친 여사친 만날 수 있는데 상대가 불편하다 하면은 고치는 게 맞다. 그치.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나기는 이거 안 봤지? 안 봤어.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된 이름 말해야 될까요? 물만두로 할게요. 만두씨. 네. 제가 그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고2 때 처음 친해져서 그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틈이 안 생기기도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었고 여사친도 많았고 제가 둘 사귀게 도와줬었거든요. 솔직히 후회는 안 하는데 좀 뭐한 거지 싶기도 하지만 제가 꾸밀 생각도 없었고 좀 많이 뚱뚱했었다고 생각해서 여자로서 안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엄청 일찍 포기했어요. 그 친구도 절 여자로 안 보고 저 또한 이젠 뭐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영통부터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친구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전역을 했고 어쩔 땐 카톡하고 DM하고 친구들과 얘와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러다 사건은 1월에 일어났어요. 그 친구도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신다고 했었고 저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일정이 생겨서 둘 다 따로 마시다 늦게까지 마시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걔도 술을 많이 마셔도 취하는 편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럼 와서 한 잔 더 하자 하고 저랑 제 친구 그리고 걔까지 새벽 한 3시인가까지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친구가 자기 오늘 집을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너랑 쟤랑 같이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애가 오늘 자기 집 비는데 아님 둘 다 우리 집 갈래?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전 안 가려고 했는데 여자애 혼자 데려가면 오해가 생긴다. 널 데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걸어서 걔 집을 갔고 걔 옷으로 편하게 갈아입고 저랑 그 남자애는 또 술을 마셨어요. 별로 취하지도 않았고 할 것도 없어서 그 다른 여자친구는 술에 약해서 바로 잠들었었어요. 방에서 그래서 저희 거실에서 술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자 해서 자려고 하니까 거실에도 침대 하나 소파 하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이 집 주인이니까 너가 침대에서 자라고 하니 여자가 무슨 소파에서 자냐고 춥다고 너가 침대에서 자라고 해서 사양 안 할게 하고 누웠단 말이죠. 근데 맞은편에 소파가 있어서 바로 누워서 옆을 보면 걔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도 되나요? 눈 한 1분 정도 마주치고 떼굴떼굴 굴러서 저한테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취했나 보구나 뭔 힘든 일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다가 어후 더워 얼른 올라가 라고 했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장난쳐서 너 그만해 이놈아 이러니까 내가 뽀뽀해줄까 이러길래 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러니까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어디까지 했지? 해달래. 그래서 그래서 둘 다 계속 어이없어서 웃다가 이제 좀 자자 이러니까 손만 잡고 자면 안 되냐 해서 그러자 하고 잡고 자다가 아침에 여자친구랑 저랑 집에 갔어요. 그 후에 계속 연락하고 있고 자기 술 마시러 왔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좋아한다고 그러고 내일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재밌게 놀고 와라 이러고 저도 막 남자 만나러 다닌다고 하니까 넌 안 된다고 하면서 항상 연락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이 친구가 여사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관계를 끊고 멀리하는 게 좋을지 아님 이 관계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게 자꾸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더 밉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그 남자분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지? 이 둘 다 솔로인 거 아니야?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 애매한 이 감정선이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이렇게 쭉 그지? 지금 뭔가 그지? 이 본인은 이 남자를 좋아했던 그게 어, 있으니까는 이게 감정선이 쭈르르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 재밌다 싶은데 아니 만약에 지금 그 남자인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으면 이거 100% 썸입니다. 썸이잖아요. 썸이지. 얘기가 심지어 뽀뽀도 했는데 이게 썸이 아니면 뭐예요? 근데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러니까 음. 스킨십을 했는데 그지? 그 뒤에 약간 진지한 얘기가 안 어, 나오는 그러게. 게 나는 이제 이 남자가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는 나는 좋아하면은 그냥 만나봐라. 그래 저도 근데 또 관계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쵸. 하니까는 그지? 그러니까 이 사연자 분은 어쨌든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오래됐잖아요 또. 마음도 맞아. 오래됐고 하니까 일단 한번 얘기는 고백 그런 거를 한번 해봐도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둘이 만나서 딱 잘라서 한번 물어봐요. 진짜 얘기를 해봐야 나중에 후회도 안 남고 만약에 그 남자가 막 이렇게 밀어낸다 하면은 딱 끊어야지. 가차없이 끊어버리세요. 좀 갑자기 선 그으면은 아프겠지만 관계 유지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은 끊을 준비도 되어 있고 어, 만날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네. 나는 이제 이 여자분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남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쪽이길 바라겠습니다. 잘 쓰레기가 됐으면 아니길. 그렇습니다 아니겨. 쉽지 않구만. 인생이 이제 이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할까요? 마지막은 요거 합시다. 좀 짧지만 안녕하세요. 언니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와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드네요.
공부도 어렵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입고 싶은 옷도 함부로 못 입고 이런 생활이 벌써 지쳐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더 행복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오고 난 뒤로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걸을 친구들도 정말 많이 거르고 남 눈치도 많이 보는 성격이라 너무너무 지치네요. 언니는 남이 언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던데 남 얘기만 듣고 언니를 이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유. 일단 이 앞에 해외에 있다 온 거는 뭔가 은선이가 좀 잘하지 않을까. 왜냐면 해외에서 교환학생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너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한국 와서, 그러니까 외국에는 옷도 그냥 편하게 입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한국은 약간 보수적인 게 아직은 약간 있어서 좀 튀게 입거나 아니면 노출이 좀 있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맞아. 그치? 눈치도 많이 보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눈치 너무 많이 보고 해서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딱 왔을 때 이게 내 가치관이랑 진짜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내 나라지만은 그치? 나도 여기에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나도 이게 되게 적응하기가 좀 힘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 자체가 진짜 친구 없으면 안 되는? 아니 그리고 그런 공부는 어려운 건 맞아. 왜냐면 근데 공부는 어쩔 수 없는데 친구 관계는 진짜 그치. 친구 관계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냐면 해외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왔는데 당연히 그 중간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 정말 친구 관계가 저도 그랬고 학생 때는 진짜 친구가 다였던 것 같아. 맞아. 얘랑 싸우면 하루 종일 막 맞아. 어떡하지 이러고 저도 똑같이 그랬고 얘네도 똑같이 다 그랬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나이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크면. 맞아.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읽고 든 생각이 근데 어쨌든 이게 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 해외에 또 나가서 또 다른 걸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는 맞아. 나는 일단은 버틸 때까지 버텨라. 나는 오히려 이 사연자분이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약간 해외에서 지냈던 일상들 그런 거 얘기해주면서 친구들이랑 그래도 친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노력은 하긴 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남이 저한테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남 얘기만 듣고 언니를 이상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제 소문이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돌게 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막 진짜 막 그 심장 두근두근 되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거 있고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생각하고 근데 또 제가 그걸 해명할 수도 없어. 막 애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해명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소문이랑 그런 거에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긴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맞아. 나는 아닌 거지. 아니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막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항상 당당함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아니니까 당당하긴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리고 일단은 남의 얘기만 듣고 이상하게 자기가 그냥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맞아.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 나는 그런 사람들을 거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정상인이 많고 맞아. 나부터도 그래서 나부터도 말 전하지 말자. 맞아. 막 판단하지 말자. 말자. 판단하지 말자라고 나도 항상 되뇌이고 있는 거여서 맞아.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일단 상종하지 말고 거르고 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이 사람들도 나를 약간 못 믿는다. 이러면은 그땐 약간 내 행동을 진짜 돌아봐야 될 때도 맞아, 있어. 맞아. 아, 근데 고등학교 때 또 이런 게 사실은 심해요. 응. 걔가 뭐 그랬대더라. 맞아. 제가 뭐 저랬대더라. 맞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고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 험담을 하고 저기 가서 내 험담을 하고 그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 근데 어. 꼭 있어. 꼭 우리에. 있어. 딱 보면은 그러니까 딱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저는 절대 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도. 저도요. 근데 근데 나 점점 멀리. 저도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두면은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맞아. 정말 내 입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 나도 하나 뭔가 나만의 규칙인 게 남의 험담을 듣거나 했을 때 내가 전하질 않아. 맞아. 어쨌든 와전된단 말이야. 맞아. 어쨌든 와전되니까 그냥 누구에 대한 판단 같은 거는 그냥 알아서 맡기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남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내야 돼. 맞아. 한 끼라도 리액션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흘려야 돼. 이렇게. 진짜? 뭐 이런. 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그 애를 같이 까면 안 되고. 그럼 반응 또.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니까 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 진짜 항상 말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맞아. 말조심. 나도. 이거.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어.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다 겪어본 언니들이니까 딱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뭔가 진짜 친구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그러니까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막 친구 관계 막 신경 쓰고 이러면은 더 힘들어. 맞아.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목매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진짜 그 시간에 공부하고 하는 게 솔직히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는 게 좋겠다. 파이팅. 하지만 우리도 이게 답을 다 알지만 맞아. 우리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맞아. 겪어보고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한번 거야. 다쳐도 봐야 되고 왜냐면 그러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저도 애기예요. 저도 많이 웃었어요.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미래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다 세상 다 살아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절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네. 도움이 되셨을지 55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고민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진짜 그냥 이렇게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 맞아. 그렇게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컨텐츠가 만약에 잘 된다 하면은 더 찍어 볼 테니까 제가 그 메일을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메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